네, 지난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하는 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해봤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했느냐, 그 비하고 겁 중에서 비. 이 비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우리는 내가 나라고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나인가 하는 거예요. 그 아주 매우 철학적인 얘기죠. 우리가 아니 몇십 년간 텔레비전 보고 책 읽고 회사 다니고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내 자신이 그게 나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 명리 공부, 별자리 공부를 하게 되는 게 바로 내가 어떤 헛것을 보고 살았나? 정말 내가 하는 말이 내 진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 공부를 하게 돼요. 아무튼 쉽게 얘기해서 비견이 하는 말은요. 비견이 하는 말은 짐승의 소리예요. 짐승의 소리. 좋고 나쁘고 떠나서 짐승이 뭐예요? 요거 하나에도 몇 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어요. 짐승이 뭐야? 짐승은 본능이죠. 본능이 뭐야? 나 배고프면 나부터 먹고 봐야죠. 엄마 주나? 엄마 안 줄걸? 엄마는 뭐야? 자기 죽고 애한테 줄 수 있겠죠. 자식한테? 그러면은 엄마를 또 여기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라는 역할이 그것도 교육받은 거고 그것도 사회적 인격이지 그 어머니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뭐 가부장제에서는 뭐 모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역할극을 계속해서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가. 그죠? 역할극을. 비견이라고 하는 건 짐승의 소리는 그런 차원이 교육된 것이 아니야. 교육이 안 돼. 그리고 짐승의 소리란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배가 고프면 먹는 거예요. 사람도 먹는 거죠. 그런 어떤 원초적인 짐승의 소리. 예를 들어 뭐 개가 강아지 하면 안 돼. 개가 이렇게 그 산 있죠. 그 산 어두컴컴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이빨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 개가 다람쥐도 잡아 먹어야 된다. 그죠? 그게 짐승의 소리예요. 그래서 짐승의 세계에서는 가장 먼저 남을 잡아먹고 내가 이렇게 모두가 처치하고 사냥하고 그 성공하고 다 죽이고 하는 그게 짐승의 소리. 그 세계에서는 그게 진짜 나 자신이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비견이 많은 사람은 그러한 짐승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라디오 카피 같네. 재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의 소리인 거예요. 좀 더 표현하면 인격의 소리인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기를 낳았으면은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챙겨야지 라고 하는 게 이게 교육된 거야. 그죠? 그런 세계가 통용되지 않는 게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엄마가 막 자식 죽이고 눈도 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로 어떤 짐승의 소리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건 또 이건 또 인격화된 신이죠. 그죠?
이해가시죠? 제가 요 앞 시간에 그 신의 목소리, 그럼 비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어렵게 한 것 같아가지고, 아직 본능의 인간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회화가 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그걸 비견이라고 한다. 사회화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일단 그거 보충하고 병자. 자, 병자일주. 그래서 사주팔자 천간이나 이제 지지도 포함시킨다고 치면 비견이 많으면은 그 비비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비 많으면 엄마를 힘들게 하나요? 그러나 그 또한 다 내 탓인 거예요. 다 내 탓이야. 그래서 제가 그 태아령 그러한 그 어떤 어머니가 어떤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결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 아까 상담 오신 분이 자기 고민이 뭐냐면은 자기가 여기 안에는 굉장히 어떤 반항적인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는 너무 욕망충족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맨날 명품 사고 맨날 자기는 전혀 반정부적인 사람인데 너무 욕망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니까 자기가 이게 분리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비가 많은 그 사람의 어머니도 아마도 자식에게 봉사하면서 자식에게 꿇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있겠지. 식상이 많겠지. 식상이라는 거는 사회를 내가 내 존재를 고민하고 고뇌하는 거거든요. 식상은 내 아버지를 보며 아유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건 누가 한다? 재관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를 보면서 식상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아버지라고 해서 당연히 저 아랫목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식상이니까. 자, 아무튼 비견은 그 짐승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병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스토리텔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화수미제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가 나중에 언젠가는 꼭대기에 소나무 끝에 여기 수가 있는 거지만 요거는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소나무 새벽에 소나무 제일 끝에 물방울이 하나 달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찬 공기가 이걸 우리가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부터 올라가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끌어올리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가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이게 아래로 흐르는 이 흐르는 이 수인데 화라는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펌핑하는 거거든요. 펌핑. 그래서 요 사이에 빈 어떤 허공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미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자일주는 미완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무정하다 해요. 유정하다, 무정하다. 이게 뭐냐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또 너무 힘들지도 않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순탄하게 풀리지도 않아요. 병자일주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병자일주가 가난에 빠지면
또 어떤 힘에 의해서 그 가난에서 나오게 되고요. 또 병자가 굉장히 어떤 빛을 보는 성공을 하죠. 그럼 또 거기에 따른 구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자는 항상 미완의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권태로운 인간상이죠. 그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파라다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한 미완 경제가 발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밥도 없고 쌀도 없고 그 정도도 아닌 선진국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가려고 하는 요때에 또 문화도 들어오고 문화도 막 발전하고 아직 후진국인데 이 상태가 파라다이스예요. 병자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방송을 병자일주분이 보시거나 자기 아는 사람이 병자일주다라고 하면 요런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각도에 대해서 운명의 각도에 대해서 설명했죠. 가장 바람직한 삶은 자기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좌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행에 빠져 살 때 내 불행이 좋아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처지가 이러한 롤러코스터에서 내 처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병자는 일단 그 처지부터 얘기하면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 제가 병을 꼭지점 제일 위에 꼭지점에 둔 상태에서 요렇게 극하는 방향대로 요렇게 극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극하고 이게 제가 여기가 사실상 여기에 제가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무토 기토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토라고 생각하고 무라고 12운성을 찾자. 여기를 금이라 생각하고 12운성을 찾을 때는 경금을 찾자. 여기는 수라고 생각하고 12운성을 찾을 때는 임이라 찾자. 여기를 목인데 여기를 12운성을 찾을 때는 갑을 찾자. 그죠? 그러면은 요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원래 비의 입장에서 이 자수는 이제 수니까요. 여기가 정관이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음양 혼재죠. 그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출발에 서는 양이나 지지로 쓰일 때는 음으로 쓰이잖아요. 그 자체도 혼돈이야. 그 자체도 팔자야. 병자는 그래서 제가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가장인데 또 가장이 아니야. 그 집에 제일 애기야. 이게 하여튼 이런 것이 다 이 자의 혼용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수에게 왕이니까 왕이라고 하는 건 또 왕이 되면 짱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끝이다라는 거. 이제 너는 왕의 왕관을 벗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여기에 이 병자의 여기가 이제 여기 왕 그죠? 왕 이렇게 그냥 예감할 수 있겠죠. 저한테 배우지 않으셔도. 그 다음에 여기 요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에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요 입장에서는 요건 뭐냐면 태거든. 태니까 태동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태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 경의 12운성이 사거든요. 그럼 병사거든요. 뭐 대충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요 병의 입장에서는 또 태거든요. 화토 동독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절태양생욕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일주 어떤 사람이냐면은 실제로 요 포지셔닝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화수미제 미완 요것과 잘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비율상 그냥 딱
그냥 탁 봤었을 때, 그리고 요걸 절반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잘 해보자 라는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내려가자 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가 3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태동하는 기운이고 여기는 세상 끝까지 올라가자. 잘못 그렸다. 올라가자 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지니까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요것도 2고 여기가 3이다.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병자일주는 매우 균형을 잡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요쪽에는 열심히 살면 나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고, 여기는 뭐냐면 해봤자 뭔 소용이냐, 사람은 죽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3대 2라서 균형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극단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이 뭔가 좀 있어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자체가 두 개나 있으니까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알겠다. 그죠? 병자는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러나 준비하는 상태가 강하며, 그러나 뭔가 무리한 시도를 했었을 때는 내려오는 기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주로 욕, 대, 록 이런 지역이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병자는 어느 정도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집에 있지도 않고 바깥에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만 또 정상은 아닌데 뭐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화술미제고 미완이고 뭔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어떤 기호 자체가 없이 약간 시작과 끝이 미미한, 요렇게 어떤 분명히 본분이 미미한 요런 에너지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병자를 참 되게 좋은 팔자죠. 왜 우리가 참 여러분 이것도 사주팔자가 혹세무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계관을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우리가 모두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생긴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병자는 항상 그 자기의 상태를, 병자일주는 혹은 병자의 기둥은 자기의 상태를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것. 두 번째, 갑자기 이렇게 꽂히거나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휘다닥 하고 움직일 때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 인생을 찬란한 무지갯빛으로 보는 것보다는 인생을 무색, 무취, 무미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병자일주 중에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언을 좀 더 공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병자라고 하면 일단 병이 자래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상담실 사무소인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강의를 하는 컨셉이 되는 거지만은 제가 만약에 나이트클럽에 갔으면 제가 거기서 서서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자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가 어떤 잔지를 아는 것이 이 병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병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혼용을 돼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는데, 정관인데, 자, 정관이면 제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투자한 것만큼의 돈을 지불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를 갖겠다라는 게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논밭을 읽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대한 봉급이나 개런티나 급여를 달라는 거예요. 정관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게 왜냐면 이 정관 자체가 이제 양기를 끌어서 내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 소유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의 돈을 내가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월지가 정관이에요. 근데 아무튼 요거를 내가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속 있게 내가 정관을 하는데 자꾸만 그 정관이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자수라는 것을 깔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수, 이게 수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은, 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저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신세계 백화점, 간판, 현대 뭐 백화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이 안에 수가 들어 있는 거고 우리가 보이지 않게 가라앉아 있는 거고 일반 특별한 존재가 아닌 일반 대중 서민 우리가 여기 지금 저 길 밖에 사람 보이거든요. 그게 다 저기 수예요, 수.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수예요. 해수보다 자수는 좀 더 엄선된 거지만 아무튼 그러한 수, 불특정 다수를 뜻하기도 해요. 수라는 자체가. 그러면 그러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을 내가 깔고 앉아 있고 내가 민중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것을 살 수 있는 어떤 서민을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다 국민이라고 해도 돼. 국민이라고 해도 되고 시민이라고 해도 돼. 그것을 이 병화가 이걸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병자일주가 사주에 능통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병자일주 사주 명리학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담을 오는 이 지금 수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을 온다 이거야. 제가 아까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 그러니까 이 수가 자수에게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지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살잖아. 세금 내면 그걸로 사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병자라는 사람이 사주 명리학 상담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누가 오겠어요? 서민이 오는 거예요. 뭘 물어보겠어요? 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병자일주가 어떤 사람이 화가예요. 어떤 그림 그리겠어요? 아주 우리가 길에서 보는 서민의 슬픔이라던가 서민의 아픔, 그냥 저기 구석에 어디 저기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의 고민을 이렇게 자 그리는 거죠. 그 병자가 예를 들어서 뭐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막 그런 걸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관으로 깔고 있다. 직업 나오죠. 고객이 까탈스러운 업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고객이 너무 지식이 높으면 안 된다. 병자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우리가 카이스트 나오고 막 하면 똑똑한 사람도 동사무소 가가지고 수학 공식에 대해 제가 물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가서 집에 보일러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상담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직업 나왔죠. 공무원. 대민 서비스. 그러니까 직업을
화가 나 이런 거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정관,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 병자는 일반 서민 대중 애환을 마음에 갖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 자체가 너무 도드라지거나 너무 특별하거나 아니면 너무 험하거나 막 병자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막 시장에서 있잖아요. 막 물류를 하고 막 짐을 막 보일러 끌고 다니고 막 우여져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병이 난다니까요. 병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가게가 문 닫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은 약간 조용한 이런 동네에서 하면 좋고요. 아무튼 그 만약에 병자일주가 뭐 음식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평범한 동네 있죠. 조용하면서 이렇게 일본식 같은 그런 식당 있죠. 이렇게 생선구이 팔고 이렇게 조용해서 와서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막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무서운 있잖아요. 막 짐꾼들이 막 이렇게 막 도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막 모서리에 샌드위치 팔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특징을 또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만 계속했는데, 자, 그러면 이걸 깔고 있는데, 민중대족, 이걸 깔고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재밌다. 왜 병자일주가 뭐 음악가다 이러면은 조관우의 제목 모르겠다. 꿈이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잖아. 그런 거 안 부른다니까. 병자는 뭐 코스모스 한들 이런 거 한다니까. 뭐 옛날에 그 동요예 동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주 뉴 에이지 막 이런 있잖아. 청명하면서 어떤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힐링을 주는 왜 이런 걸 하겠지. 재밌네.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병화를 깔고 있잖아요. 저기 올려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병자는 그래서 무난해야 돼. 인생이 그냥 무난해야 돼. 그냥 눈에 띄지 마세요. 있는지 없는지. 요런 좌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어떤 옷집을 하시던 뭘 하시던 공무원을 하시던 회사를 다니시던 삼성에 다니시든 간에 그 입장을 항상 지키다. 이런 상담을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저는 하나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할게요. 병화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웠네. 병화는 제가 4차 혁명의 시기, 그러니까 2016년 이 병신이라는 글자, 4차 혁명의 시기다. 여러분 4차 혁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차 혁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꾸 떨어져. 4차 혁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차) 혁명은 로봇이 하늘을 막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탁 하면 막 로봇이 막 차에서 로봇이 막 운전을 하고 그런 거거든. 4차 혁명이. 그러나 그러한 로봇이 나왔다라는 그런 괴상한 것이 나왔다라는 자체가 아주 대비적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있잖아요.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 4차 혁명은 제가 어떤 학생이, 제가 가르친 학생이 4차 혁명이 뭐냐 했더니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지? 맞지? 예, 맞는데 그럼 야 소셜 네트워크를 왜 하냐? 예? SNS를 왜 우리가 기계가 발달해서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유럽에 남친이 여행을 가도 그 남친이랑 카카오톡으로 얼굴 다 봐. 그죠? 그러면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나면 우리가 그 남친 외국에 간 남친하고 안 헤어지나? 헤어지지. 만약에 소셜 네트워크 없었으면 안 헤어질 수도 있을 거야. 얼마나 인간이 서로 관계가 다 개뿔 망가졌으면 소셜 네트워크가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4차 혁명은 말 그대로 혼란의 시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인스타에 명품을 메고 나오거나 어떤 친구가 그지 같은 친구가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인스타에 올리죠. 되도 않은 게. 근데 우리가 걔네 집에 가봤냐고? 뭐 얼마나 지랄을 했으면은 5천만 원짜리 살던 애가 20억짜리를 살게 됐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자, 4차 혁명이 그런 순 거짓말 날강도 양치기 세상이란 뜻이에요. 병화는 그래서 이건 화의 시대라는 것은 이제 짐승의 시대가 왔다는 뜻이야. 제가 아까 짐승을 뭐라고 했어요? 물어뜯고 내 거 뺏어 먹고 사람 죽이고 하는 거라고 했죠. 병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병화라는 거는 병화가 뭐 보이는 세계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 시대라는 게 알겠는데 그게 뭐냐는 게 그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의 기본적 에너지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1930년대에 제가 강의를 했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늘 새로워져야 된다. 병화라는 것은 그래서 분노의 시대인데 병화는 일가는 병자든 병인이든 다 분노하고 있다고 항상 화가 있다고 뭐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혼란의 시대가 늘 있다고 늘 머릿속에 특히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다 구라거든. 그러니까 병화는 내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왜? 지금 세상이 너무 잘 살고 있거든. 다 나보다 더 전부 잘 살아. 그냥 막 그냥 웃고 다니고 예쁜 옷 입고 다니고 그걸 보면서 이 병화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병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병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병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자를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난 전혀 욕심이 없고 난 그냥 조용히 파묻혀 쓰고 정말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눈을 들어 딱 보면 전부 잘 살고 있는 거야. 병화의 분노는 실체 없는 분노. 그러니까 왜 분노하는지 모르는 분노. 바깥에 너무너무 세계가 깔끔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장면 내가 인스타만 올리면 맛있는 음식 인스타 올렸는데 괴물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인스타 올렸는데 예쁜 꽃 나오고 뭐 벚꽃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인스타 올렸는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전혀 화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병화는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화나는지 몰라. 나만 빼고. 눈을 차라리 장님이었으면 좋겠다고. 그 병화는 그래도 좀 괜찮아. 정화는 훨씬 심하지. 그래서 정화가 항상 시력이 안 좋잖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누가 나한테 때린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질투의 화신,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또한 무엇에 분노하느냐? 병화는 겉으로 볼 때 지금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 위정자들이 와가지고 막 뭐 차 타고 다니고 막 밥을 먹고 다니고 하는 것에 그 정치인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막 분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병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병자일주는 아무 일 없이, 요새 그런 노래 있던데 아무 일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 난 부럽지 않아. 난 너네들이 벚꽃놀이 가도 막 부럽지 않아. 난 막 부럽지 않아. 이제 또 자수가 뭐냐면 이게, 자수가 이 방구석에서 맨날 방바닥에서 누워있는 거, 방석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다리를 꼬고 요렇게 딱 앉아있는 거거든. 가만히 앉아있는 거거든. 절대 병자일주가 롯데마트에서 고기 썰다가는 막 2, 3일 밖에 못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기보다 못한 서민들을 이렇게 가르치며 살아요. 내가 서민들을 밟고, 지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울증 또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밥도 다 해줘. 와이프가 밥도 다 해줘. 자식들 공부 잘해. 그냥 나는 뭐하러 사나. 이렇게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삘에 탁 꽂히잖아요. 탁 들어보면은 이 분노가. 좋게 표현해서 문학적 분노라고 합시다. 아무튼 사회과학적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요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눈앞에 보이는 비리가 있는데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무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아시겠죠? 끼어들지 말라고. 네가 뭔데 세계를 구하냐고. 그래서 안정적 직장, 철밥통. 여기 주변에 병자 아이들 많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 중학생 이하 있죠? 오면 병자일주야. 아니면 병자년생, 96년생, 아니면 병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애들 중에서. 뭐야? 이 자체를 품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오냐 이렇게 자요. 오냐 이렇게 이래 사는 거예요. 미완에 백수에, 이 백수죠. 그래서 백주 대낮에 백수의 병자. 그래서 일단 밥통을 차라. 일단 식재 상태가, 식과 재가 위태위태하고 사지에 몰려 있으니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철밥통이면 다 괜찮아. 여하튼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창만데 여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눈 감고 사시라. 그런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병화에 욱하는 거는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아까 제가 이 목이 있잖아요. 이 병화가, 이 목이 오면 꿈틀어요. 병자일주가 목이 오면 이게 꿈틀꿈틀. 왜냐면 이게 이제 욕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자 입장에서 갑을 자수에 종했을 때 이게 욕정인이라고. 그래서 이 병자가 아마 올해부터 있죠. 되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서 이게 이제 욕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자, 목이 가장 그래도 열심히 반복해서 그나마 열심히 반복하는 거거든요. 또 인성이잖아요. 정인이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걸 성실하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목이란 자체가 자격증 이런 게 되니까 내가 안정된 직장에 자격증을 따서, 아니면 대기업이든지 적어도 20, 30년 근로 조건이 보장되는, 약간 적성 조건 필요 없어. 적성은 주말에 하세요. 병자일주는 주말에 하시고, 그냥 안정된 이런 데에 들어가서
있겠다. 요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지금 목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아직 좀 안 들어왔죠. 2024년 정도 들어오잖아요. 아무튼 지금 시작이니까 요게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 목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자가 막 이렇게 시작은 잘해. 그래서 처음에 엄청 열심히 해. 그 시작은 잘해. 시작은 잘하다가 또 목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실증을 느끼잖아요. 또 그만두고 또 막 시작은 잘해. 또 그만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균형적으로 하는 방법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안정된 그리고 그 매뉴얼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올드한 회사나 공직에 예를 들면 막 최첨단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런 부서에 무난한 그러나 무난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 재무부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밤이나 주말에 획 하셔가지고 요 목짓거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목짓거리라는 거 뭐냐면은 자격증 딸 거야. 뭐 아니면은 놀 거야. 뭐 아니면 내가 뭐 뭔가 이게 취미가 있어. 이게 뭔가 내가 요런 거 할 거야. 요렇게 하는데 특히 병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자하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보면 아시겠죠? 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병자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요. 누워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막 음란한 생각은 기본이고 누워니까 할 일이 없어요. 누워서 이렇게 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다가 제가 항상 요거 제가 병자일주가 목을 보면 병자일주가 목을 하면 병자일주가 모군이 들어올 때 제가 항상 이러거든요. 이게 쥐구멍에 이게 쥐구멍이잖아. 병자를 쥐구멍에 볕들 때 있다. 그래서 이 병자가요. 병자의 시대가 왔다니까. 맨날 좋대. 무인도 좋고 기묘도 좋고 병자도 너무 좋습니다. 신유공망들이 이제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쥐구멍에 볕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생각하다가 갑자기 야 거기에 내가 투자 분양을 받아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돈이잖아. 자기 집 돈, 그래가지고 아버지 돈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쥐구멍에 볕들듯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런 감각을 갖고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 시대나 정부가 바뀔 때, 그러니까 시작이잖아요. 뭔가 정부가 확 바뀌거나 이 시대가 확 바뀌거나 뭐 윤석열로 확 바뀌거나 아니면은 막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트럼프가 다시 올라오거나 뭐 이렇게 뭐가 확 바뀌면 코로나가 이 임시 지금 그 거리두기가 이게 뭔가 또 이렇게 사회가 지금 이렇게 확 바뀔 때 병자가 그때 일어나야 돼. 평소에는 자다가 이렇게 확 바뀔 때 뭔가 어떤 윤석열 정부 취임 기념 특별 판매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특별 보너스, 특별 승진. 뭐 그 집에 병자를 주고 다니는 회사에 뭐 사장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특별 취임 별로 그만 실력도 안 되는데 지금 이 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병화라는 게. 그래서 항상 병자일주는 항상 뉴스나 지금 누워서 가만히 놀지 말고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 쥐구멍에 볕이 들라는가.
그래서 항상 전화 오면 받을 준비하시고 항상 즐겁게 건강하게 있고 그냥 평상시에는 무난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사시는 이런 사람이 항상 쨍하고 해 뜰 날을 맞더라 이거예요. 뭐 아버지가 건물에 땅을 사 막 이런 그래서 또 물려받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한 사람으로서는 사연 많고 눈물 많은 사람인 백수나 뭐 이상하게 참 이런 혜택을 받아서 그 병자일주가 태어나면 뭐 그 집에 아버지가 그 병자일주가 태어나잖아요. 그 집에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다녀. 이 아들을 보면은 내가 생전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아들 보면 내가 빨리 아파트 사야 돼. 막 뛰어다녀 막. 병자일주 아기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병자년생이 누워있잖아요. 병자년생이 딱 누워있으면 병자일주가 누워있으면 그 엄마가 이제 안 하던 엄마가 뭐 얘를 유학 보내야겠다. 그래서 뛰어다녀 막 뛰어다니고 막 해서 병자일주가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 가만히 있었거든. 그랬더니 자꾸 누나가 동생아 내가 열심히 해서 너를 유학 보내니까 서 뛰어다녀 주변에서 막 얘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자신의 처지를 희망적으로 가지시고 평소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눈 감고 살아. 누가 잘 살든 말든 하다가 이상하게 기회가 올 때 몸에 힘이 나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서민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사람, 버려진 사람이 병자잖아. 이 사회의 병자. 이 사회의 병자 너를 위해서 전 국민이 지금 전 사람이 너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단다. 그래서 한번 이제 또 세 번째는 취미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저는 어떤 토지나 재테크 같은 거 이런 거 항상 관심을 갖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알고 있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이 뭐냐면, 이게 음탕해가지고요. 이게 뭔가, 뭘 봐. 귀한 자리를 봐.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참 좋죠. 그래서 이게 미완으로 산다라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간혹 병자가 이렇게 돌 때는 지 일도 아닌데 뭐 쓸데없이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자가 목을 본다라는 것이 요거가 이제 제가 잘못 가게 되면은 하룻밤에 그러니까 쥐구멍에 벼들기, 쨍하고 해뜰 날, 하룻밤 사랑, 요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찬란하게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무덤덤하게 살아두면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온다. 평상시에 내가 주목받지 않아야 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있잖아요. 정말 나를 구원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거나, 뭐 그냥 난 평범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막 정부에서 너 취업시켜준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었을 때 역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 옆에는 병자가 있구나. 또 병자 옆에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